서아프리카에는 주민 셋 중 한 명이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를 지배한다고 믿고 마법사가 주문으로 암을 치유하며 저주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고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만 한 크기의 토고는 가나와 베냉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두교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공식 종교입니다. 90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제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마법을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수도 로메에는 원숭이 두개골 말린 뱀표범 뼈인체 부위 등이 마법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특별시장이 있습니다. 로메의 아코데세와 시장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마법 재료 시장입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마법사들이 특별한 재료를 사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표범과 악어, 두개골 말린 원숭이, 머리 맹금류 발톱뱀 가죽 심지어 사람의 뼈 조각까지 가판대에 공공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각 품목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어뼈는 사람을 조종하는 힘을 주고 뱀 두개골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식물 재는 돈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건의 마법적인 힘이 약해지고 정령들이 놓아여 시장 전체에 저주가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토고 해안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이 지역을 노예 해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현지 통치자들이 전쟁 중인 부족들의 포로들을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에 적극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해안 도시 아네호에는 사람들이 배에 실리기 전 갇혀있던 지하 감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30명씩 나란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노예 무역은 공식적으로 19세기 중반에야 끝났지만 오랜 원한으로 인한 민족 집단 간의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884년 독일 관리 구스타프 나우티갈은 현지 지도자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토고를 독일의 보호령으로 선포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독일은 철도항구 학교 병원을 건설하여 이 작은 영토를 프랑스와 영국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식민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패전했고 승전국들은 전리품으로 토고를 분할했습니다. 프랑스는 동쪽 절반을, 영국은 서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령은 오늘날의 토고가 되었고 영국령은 가나에 편입되어 에웨족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육군 장교 그나싱베 에야드만은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에야드만은 38년간 통치하면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금지하고 반대파 인사들을 암살했으며 국고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스위스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2005년 그가 사망하자 군부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선거 결과를 무시한 채 그의 아들 포르 그나싱베를 즉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포르 그나싱베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토고를 모든 권력서 교황만 인산형 광산이 한 가문에 속한 가족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토고는 면적이 57,0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모스크바 지역보다도 작지만 이 작은 땅에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600km에 걸쳐 뻗어있는 이 나라는 가장 좁은 곳이 겨우 50km밖에 되지 않아 하루 만에 걸어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영토에는 각기 다른 언어, 전통, 종교 그리고 오랜 부족 관습을 가진 42개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쪽 해안에 사는 에베족은 어업과 교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북쪽 사바나에 사는 카브레족은 소를 기릅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증오해왔습니다. 토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중 하나입니다. 국민 평균 소득은 하루 2달러도 채 되지 않으며 전기조차 없는 진흙 오두막에서 생활합니다. 평균 수명은 61세에 불과하고 말라리아, 결핵이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로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학교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학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읽고 쓸 줄 모릅니다. 농촌 지역에는 깨끗한 물이나 위생시설이 없어 아이들은 기생충이 들끓는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콜레라이질 간염에 연중 시달립니다. 매년 유럽과 미국에 고장난 컴퓨터, 휴대전화, 냉장, 텔레비전 등 전자폐기물을 담은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로메항에 도착합니다. 서구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도적 지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장비의 90%가 고장난 상태이며 유독성 노천 매립지로 직행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맨손으로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고리를 추출하기 위해 플라스틱 회로기판을 태우면서 납수온 다이옥신이 함유된 유독성 검은 연기를 마십니다. 이러한 매립지 주변의 토양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중금속으로 오염될 것이며 아이들은 배터리와 마이크로칩 사이에서 뛰어놀며 만성 혈액질환과 폐암에 걸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토고에서는 5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 3명 중 1명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자루를 나르고 땅을 파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 50kg짜리 자루를 나르고 카카오 농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겨우 쌀 한 그릇을 얻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되어 인신매매범들에게 30에서 50달러에 팔려 이웃 나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좋은 취지의 법을 제정했지만 아무도 이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은 하루 2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법 위반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토고의 토양에는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인산염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인산염이 없다면 지구 절반은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토고는 세계 5위의 인산염 수출국으로 매년 300만 톤 이상을 유럽,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집권 중인 근하싱배 왕조와 거의 헐값에 매장량을 사들인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토고에 현대적인 항만도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가로 향후 50년간 인산염을 비롯한 자원 채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토고 인구의 절반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 신자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부두교를 믿고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부두교 사제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자로 여겨지며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잔혹한 의식을 행하고 최면 상태에 들어가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불행이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한 조상의 벌이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 주술사를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모든 마을에는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신성한 숲이 있는데 이곳은 마을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고대 영혼들이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토고의 수도 로메는 대서양과 석호 사이의 좁은 모래톱 위에 건설되어 홍수와 폭풍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메에는 토고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슬럼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중국 차관으로 건설된 현대적인 유리와 콘크리트 고층 건물들이 도심을 따라 늘어서 있지만 불과 1km 떨어진 곳에는 수도와 전기조차 없는 양철 판잣집들이 나타납니다. 수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안 침식입니다. 바다는 매년 도시에서 5m씩 해변을 깎아내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파도가 도심 지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나라 토고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유일한 분야는 축구입니다. 토고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2번 진출했고 월드컵에도 출전했습니다. 아스널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던 토고 최고의 축구 선수 엠마누엘 아데바요르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고국의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2010년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앙골라 국경에서 토고 축구 국가대표팀 버스를 공격해 운전사와 팀 닥터를 자동 소총으로 사살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 이후 토고 대표팀은 1년 동안 국제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여러 선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은퇴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토고의 유일한 공식 언어이지만 인구의 40% 미만이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모든 법률은 프랑스어로만 작성되고 학교는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판사들은 60년 전 식민 지배를 끝으로 떠난 프랑스의 언어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토고는 자국 통화인 CFA 프랑을 발행할 권리를 위해 여전히 프랑스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 통화는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의존성 때문에 토고는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파리의 정부 관계자들과 국가 예산을 조율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토고는 땡감용 대규모 벌목과 농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개간으로 열대림의 60% 이상을 잃었습니다. 토양 침식으로 비옥한 땅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화고강은 말라붙어 사라지고 있으며 야생 코끼리와 영양은 20년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서양 연안 해역은 인산염 공장의 산업 폐기물과 하수로 오염되어 고어족 자원은 심각하게 고갈되어 어부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바다로 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권력 유지 시위 진압 그리고 자금 횡령이라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토고는 아프리카 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중세시대의 가난에 허덕이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산염 매장량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고 해안선은 관광에 이상적이며 열대 기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1년에 3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패 세습 독재 그리고 과거 식민 지배자들의 무자비한 착취로 인해 토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역사는 권력과 자원이 소수의 도둑들에게 장악될 때 천연 자원이 결코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에피소드는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